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김사연입니다. 임신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와서 주치의한테 물어보시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한 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직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즘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임신 중에도 본인 커리어를 유지하십니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직장을 그만두거나 업무를 변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임신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이 높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둘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임신 중에 모든 업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 조사가 많을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변경을 해야 되고 야간 근무 일정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신체 활동을 수반하는 그 업무는 조산 등의 임신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신 기간 전체에서 과도한 노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업무, 그리고 5kg 이상의 무게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경우 등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는 상황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업무 형태가 아니더라도 임신 중에는 업무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임신 중에 카페인 섭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즘에 커피 마시는 것을 에너지를 수혈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생활 속에 카페인 섭취는 일반화되어 있죠. 일단은 임신 중에 하루 500mg 이상의 카페인 섭취는 여러 가지 임신 합병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하루 300ml 미만의 카페인 섭취를 권장합니다.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커피 전문점의 톨 사이즈 기준으로 보통 75mg의 카페인이 첨가되어 있고 믹스커피 한 봉지당 약 56mg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임신 중에는 마실 수 있되 대신 하루에 한 잔 제일 좋아하시는 것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피곤할 때 많이 드시는 에너지 음료에는 약 80mg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산모가 피곤하면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서 버티는 것보다는 조금 쉬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임신 중에 생선 섭취는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해서 훌륭한 단백질 섭취 방법인데요. 특히 생선은 포화지방산이 적은 단백질 섭취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적절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생선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임신 중에 조산을 예방하고 태아의 신경 발달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임신 중에 생선 섭취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추천드리는 사항입니다. 임신 중에 일주일에 8g에서 12g 정도의 생선 섭취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만 특정 생선에는 수은 등의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임신 중에 과다 섭취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날개다랑어, 흰다랑어, 상어, 황새치, 고등어, 옥돔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6g 이상의 섭취를 피하셔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참치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다랑어랑 새치류가 혼합된 용어인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다랑어 종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주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왕이면 생선을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익히지 않은 음식에서는 리스테리아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테리아 감염증은 유산이나 조산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 이후에 고열이나 설사가 지속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익히지 않은 생선, 특히 회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신선하지 않은 회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자, 임신 중에 부부관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해 하시지만 사실 조금 부끄러워 하시면서 물어보시기 어려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임신 중에 부부관계는 기간을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치태반 등의 임신 중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치의랑 상의를 하고 본인이 임신 관련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강질성교 같은 경우에는 태아 사망 등 임신 중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 중에 치과 치료 관련돼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임신 전 기간에 있어서 치과적인 치료는 금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복부를 차폐하고 방사선을 통한 치과 검진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산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반신욕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신 중에 목욕을 통해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에는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탕 목욕이라든지 반신욕 등은 그런 이유로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임신 중에 고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유산이나 태아 사망, 태아 신경계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회성으로 짧게 고열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 자체가 근육 이완을 도와서 여러 가지 통증을 적게 해준 역할을 하지만 이제 태아를 위해서 임신 중에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파마나 염색 관련된 건데요. 임신 중에 파마나 염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산모분들이 물어보시고 해서 파마나 염색 같은 게 태아에게 해롭다는 것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연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임신 중에 파마나 염색이 금기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헤어 미용에 드리는 저희가 화학 약품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염색 샴푸라든지 그런 쪽에서 유전자 조작 화학 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이슈가 있다는 점들은 고려했을 때 임신 중에 잦은 염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임신 초기에 태아의 기관 형성 기간에는 조금 약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미루시고요. 임신 12주 이후에 해당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해당 시술에 필요한 모든 화학물질이라든지 그런 임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저는 임신 중에는 최대한 파마나 염색을 피하고 하시게 된다면은 뿌리에 닿지 않게, 그러니까 두피에 닿지 않게 시술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염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잦은 염색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본인의 뿌리의 색에 맞춰가지고 아래 머리카락의 색을 염색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신 중 미용 시술인데요.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미용 시술을 받으시죠. 사실 임신 중에 모든 미용 시술이 절대 금기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러 삽입이라든지 지방 흡입이나 지방 재배치술은 임신 중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또한 하지 정맥류 치료 중 하나인 정맥 경화술도 임신 중 금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한 몇 가지 절대 금기 사항인 시술 외에 미용 시술을 임신 중에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해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연구에서 이에 대한 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안전하다는 결과도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 미용 시술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시고 이왕이면은 분만 이유로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임신한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가 평상시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치의를 방문해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